이어서 경주 지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의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경주시가 돌봄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소식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경주시가 올해 11월 달까지 다 함께 돌봄센터 두 곳 더 증설한다고 합니다. 예. 여기 필요한 예산 한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6개니까 두 곳이 더해져서 총 음, 8곳의 다 함께 돌봄터가 올 연말이면 가동이 됩니다. 뭐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다 함께 돌봄센터, 이거 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만 6살부터 12살까지 초등학생들에게 예. 이게 중요한데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음, 말합니다. 네네. 이 돌봄 교사의 독서 지도라든가 뭐 간식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 지원을 비롯해서 이 외부 강사들이 뭐 외국어 동요라든가 또 창의적인 미술 교육, 또 악기 연주 이런 다양한 특기적 성교육, 또 아이별로 맞춤형 상시 또는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함께 돌봄센터인데, 음, 이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운영 중인 6곳은 어딘가요? 경주에는 그 2019년에 안강 지역, 그래서 안강 행복마을 돌봄터를 시작으로 현재 6곳이 운영 중입니다. 그 예. 안강 행복마을 돌봄터를 비롯해서 황성동, 또 성근동, 충효동, 그리고 용강동, 또 동천동 이렇게 6곳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경주시가 올해 증설하겠다 이런 두 개의 돌봄센터도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그 돌봄 수요가 많고 또 인근 초등학교 지역 여건 이런 점들을 고려한 입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일단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예. 혜택은 소득 수준에 상관이 없이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예, 저 예. 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어떤 뭐 자격 조건들은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아무나 내가 해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이 적합한 장소를 음, 지정해서 민간 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예. 이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기자재 구입비 또 운영비 이렇게 매년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음, 일단 신청 가능한 장소는 최소한 전용 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주민의 공동시설,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그 노인과 어린아이가 이용할 수 있는 노유자 시설이 해당이 되고요. 또 이런 시설들을 최소 5년 이상 무상 제공이 가능해야 하고,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가 없고 또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예. 경주시는 6월까지 일단 그 수탁기관을 모집을 하고 7월에서 9월 사이에 그 해당되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마쳐서 음, 11월 달에 지정을 하면 올 12월쯤에는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11월까지 경주시가 다 함께 돌봄센터 두 곳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소식 살펴봤고요. 경상북도가 그 천년 건축 시범마을 조성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경주시도 여기 선정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북도는 4개 정도 사업이 선정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일단 경주시가 추진하는 청분동 복합 휴양형 은퇴촌 주거단지, 이것도 그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음, 천년건축 시범마을, 이거는 그 일자리를 포함해서 주거 문화 사업 또 교육 인프라를 마을 단위에 밀집하는 신개념 주거 공간인데, 네. 경상북도가 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라고 합니다. 경주시 음, 이번에 그 이런 경북도의 공모에 그 응모를 했고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예. 포항에도 한 군데 선정이 됐는데요. 네. 그 경주시 청군동에 있는 이 저 은퇴촌 조성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로 추진이 될까요? 일단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라든가 추진 방법 이런 것들은 경상북도하고 경주시가 다음 달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 음, 짓는다고 하는데, 예. 대강의 계획은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 부지에 일단 살 수 있는 주거용 그 주택을 100세대 규모로 짓고 네. 여기에 의료, 휴양, 복지 이런 비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이 노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이른바 복합 용도 고령 친화 시설을 겸비한 휴양형 은퇴촌을 조성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부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탄소 마이너스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든가 장수 의학 클리닉 및 건강검진 서비스와 같은 고령인들의 친화시설 또 다목적 광장이나 스포츠 시설과 같은 커뮤니티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주시에서는 이게 일단 이 부지가 100% 시유지이고 또 이게 보문단지 인근이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이 좋다. 또 인근 보문단지 여러 관광시설 또 골프장, 호텔 이런 생활 편의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이런 강점들이 이번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경주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 열심히 헌혈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헌혈을 하면 뭐 우리가 그 주스라든가 뭐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장에서 주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좀 헌혈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데 특히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좀 예우를 하자 이런 그 기본적으로 경주시 헌혈 권장 조례는 있는데 여기에 좀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넣은 개정안이 최근 시의 임시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시민들을 예우하기 위한 내용으로 포상도 줄 수 있고 또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신설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경주시장이 헌혈이나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 이 포상 종류와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은 경주시 포상 조례를 따르도록 했고 또 헌혈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주시장이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도 이번에 이 개정안 조례에 신설을 했습니다. 경주시장 포상도 받고 또 지역화폐도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저 지난해 말이었나요? 그 헌혈의 집 경주센터도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13일 경주의 대한즉시사와 울산혈액원 경주 헌혈의 집 여기 경주 바로 중심 상가에 있는 곳인데요. 그 12월 13일 날 시설을 만들고 그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경주 시민들의 헌혈 건수가 한 5,198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울산혈액원 관할 지역이 울산, 경주, 양산시인데 이 세 도시를 합한 헌혈 건수가 87,119건인데 경주가 5,198건이면 전체의 한 6%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이라고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그 헌혈의 집 경주센터도 개소됐고 그래서 경주 시민들의 헌혈 활성화라든가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실 헌혈은 굉장히 좀 순수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자칫 이게 이런 식의 뭐 뭔가를 주겠다라는 발상이 한편으로는 헌혈하는 사람들의 그 좋은 뜻을 오히려 좀 뭐 하지 않겠냐 이런 그 우려도 있습니다. 뭐 그만큼 또 헌혈하시는 분들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상대적으로 그 헌혈 건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헌혈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런 뭐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헌혈을 하거나 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뭐 이런 점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것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뭐 그런 지적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흰남노 태풍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피해가 좀 있었는데 이때 그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물막이 장치였어요. 지하 주차장 물막이 장치. 이거를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하게 되면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가 뭐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게 좀 거의 의무화하는 것으로 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아파트의 경우에 지하 주차장 침수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지하 주차장 물막이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래서 만약에 아파트 단지에 설치를 할 경우에 경주시가 한 8천만 원 정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네. 이 옥상문 자동 개폐 장치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옥상 출입문의 경우에 소방법에서는 상시적으로 열어놓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상시에 대피하기 용이하게. 그러나 또 한편 경찰에서는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능하면 좀 잠그도록 권고하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좀 굉장히 상충되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에서도 좀 애매한 입장인데 이걸 좀 자동 개폐 장치로 하면 그 관리사무소나 또는 경비실에서 필요가 있을 때 원격으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동 개폐 장치로 변경할 경우에 경주시가 한 8천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 경주시 공동 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 네. 일부 개정안 이 정성영 의원이 발의하면서 개정을 했는데요. 결국은 재해 전환에 대한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죠. 이런 조치로 보입니다. 헌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예우라든가 또 이런 비상시 재난을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강화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시의회에서 요즘 뭐 좀 조례 쪽에서 좀 시민생활과 근접한 좋은 활동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 정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경주적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